잘 모르고 있는데 예, 예. 여러 가지 단서 나온 것 중에 주목하시는 것도 있습니까?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더 있습니까? 건인데 제가 국회에서도 증언을 뭐 이제 그 외교부에도 질의했고 통일부에도 질의했는데요. 전 분야에 안 걸친 데가 없더라고요. 통일부에 질의한 내용은 DMZ 안에 국가탕 8,000평을 분양받아서 뭔가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김충식 씨가. 아 그래요? 예, 맞습니다. DMZ 무슨 평화동산이라고 근데 한 8,000평 정도 규모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래요. 고성 근처에도 대규모 땅을 분할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것도 추적 중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그럼 DMZ 안에 땅을 누가 줬냐? 해당 파주시에 물어보니 파주시는 전혀 모르는 일이고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심지어 인근의 군부대에 물어보고 국방부에 물어보니까 그런 게 생겼습니까라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언제 생겼지 이래요. 국토부에 물어보래요. 국방부에서는. 국토부에 물어봤더니 국가 땅이니까 전혀 모른다 그래요. 국토부도 몰라요? 예. 그리고 나중에 모 공무원이 슬쩍 귀뜸을 해준 게 만약에 우리 각 부처가 모두 모르는 거라면 저 땅을 저기에 할애해 준 거는 국정원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건 뭐 나중에 조사를 해보면 알겠죠. 그럼 어떻게? 근데 김충식 씨가 DMZ 내 땅을 불화받아서 개발하는 거는 사실관계가 확인된 겁니까? 사실관계가 확인됐습니다. 동네 주민들 인터뷰도 있고요. 그리고 그 시기가 또 재미있게도 김건희가 우리 최 목사님 만나서 남북 통일 문제 내가 관심이 많다라고 발언한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 시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김건희, 윤석열과 김충식이 뭔가의 음모가 개입돼서 그 지역에도 또 그런 땅을 국가로부터 분양받아가지고 그런 뭐 일종의 국정농단일 수도 있는데 벌써 2년이 지났는데 그 땅이 어떻게 개발됐는지 아십니까 혹시? 지금 현재 거기 제가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무슨 가건물을 갖다 세워놓고 각종 비석을 세워놓고 잔디밭을 조성을 해놓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김충식 씨가 그 땅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은 네. 문건으로 아직 확인된 건 아닌 거군요. 그러면 주민들이 김충식 씨가 원하는 걸 받다는 겁니까? 문건으로도 확인이 다 됐습니다. 그 땅 지번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땅 그 파주면 제가 국회에서 공식 질의를 해서 해당 지역 토지 사진 지번 다 해서 지금 통일부에 관련돼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달라고 질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답변이 오면 또 뉴스 근데 공개드리겠습니다. 그 건물의 개발자가 김충식 씨라는 건 어떻게 확인이 되죠? 그 법인을 설립자가 김충식이고요. 그 땅에 개발 분양받은 법인 분양받고 개발하는 법인이 있는데 그 따라가 봤더니 그 법인의 설립자가 대표자가 김충식이었습니다. 이것도 한 덩어리인데 보니까. 예, 한 덩어리고요. 지금 의혹이긴 하지만 주변에 계속 탐문을 해보니 왜 김충식 씨가 이렇게 DMZ 안에 수많은 땅들을 국가로부터 분양을 받으려고 땅이 하나가 아니에요? 예, 고성 쪽에도 지금 계속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방식으로 확인되는 겁니까? 그 고성 쪽은 지금 확인 들어가 있고요. 그건 제보를 받은 거고 파주는 확인이 됐고요. 고성 쪽에도 한 번 더 나오셔야 되겠는데 이거?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지금 이건 이제 의혹인데 제보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김충식 주변에서 흘러다녔대요. 내란 이후에 이제 결국 국지전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국지전을 유발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후에 이제 국지전이 벌어지면은 뭐 미국이나 중국이 개입해서 일시적으로 휴전을 만들겠죠. 전면전으로 가면 안 되니까. 그럼 정권은 공고화되고 그때 뭐 일본 자위대를 DMZ 주변에 배치하기 위해서 부지를 알아보러 다닌다고 하는 소문이 횡행했답니다. 이것도 좀 알아봐야 됩니다. 이건 너무 소설 같은 이야기인데. 예, 너무 소설 같아서 근데 앞부분의 땅은 명확한 건데 왜 DMZ 용도가 그렇게 뭐냐? 많은 땅들을 김충식이 돌아다니면서 국가 땅들을 갖다 위탁을 받아가지고 부지 조성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김충식 주변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제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철저히 파야 되고요. 의원님, 예, 그 이것만 집중해서 파도. 또 민생 쪽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물론 이 내용들 중에 사실관계 확인하다 보면 그냥 뜬 소문인 것도 일부 있겠죠. 있을 수도 있고 확인하다 보면 더 큰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또 있습니까 혹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김충식의 메모 중에 메모도 역시 이사 갈 때. 맞습니다. 그 이사를 언제 가게 됐냐면은 그 고속도 양평고속도로 꺾였다. 그래서 기자들이 막 거기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거기 가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가건물이 알고 보니 김충식 씨가 쓰던 건물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거기서 짐을 옮겼나 봐요. 다 못 옮기고 남았던 쓰레기들이 있는데 그 속을 막 뒤지니까 기자들이 거기서 막 수첩도 나고 뭐가 나고 한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이제 기자분들 얘기를 듣고 혹시나 또 일부러 그 언론의 혼선을 빚게 하기 위해서 이상한 정보를 흘리려고 저런 거 역공작 하지 않았을까라고 했는데 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돈도 흘리고 왔더라고요. 5만 원짜리 집을 막 이런 거 다급했던 거예요. 빨리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돈이 나왔어요? 돈이 나왔어요. 그리고 요거는 계좌 아까 말한 그 계좌도 거기서 나왔잖아요. 나왔습니다. 거기서 나왔고 지금 우리가 쭉 얘기했던 전대택 씨를 감옥에 가게 만든 그 재판의 판사 부인과 김충식의 계좌 거래가 거기서 나왔어요. 이체 내역이. 맞습니다. 그거 보고 이제 등기부등본까지 띄워보고 확인을 하게 된 거고 요 메모는 비교적 그 이후에 이제 최근 것이기도 한데 메모 하나 띄워봐주세요. 참 보세요. 310kg 뒤에 보면 말레이시아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마약 사건 때 1차 55kg. 맞네. 제가 물어보니까 55kg 정도면은 수원 시민 전체가 뭐 2번 이상 맞을 수 있는 양이다.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저런 메모가 있어요? 310K 말레이시아 1차 55. 김충식 씨가 직접 메모한 겁니다. 310kg 말레이시아 1차 55kg. 그렇게 보이는데? 저거는 그냥 상상력 뇌피셜로 보더라도 최근에 우리가 이제 마약 사건 백희령 경정 이야기한 인천 말레이시아 마약 검경이 덮었다라고 하는 그것과 또 최근에 의혹 나온 것이 김건희 집안이 연루돼 있다라고 하는 의혹들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김건희 씨 집안이 정말 여기 연루돼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들여다봐야죠. 그 앞에 예. 310K 말레이시아 이거는 김충식 씨가 메모할 이유가 없는 내용. 이유가 없는 거죠. 없는 그리고 내용 이제 같은데? 평택항 관련해서 밀수입에 최은순, 김건희 집안이 관여했다라는 의혹들도 계속 이제 터져나오고 그런 있는 보도도 상황인데 있긴 했죠. 예. 거기에서도 또 이제 마약 의혹까지도 이제 의혹이 나와서 몇몇 언론사에서도 추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뉴스가 그냥 눈에 띄어서 메모한 건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렇게 310kg, 1차 55kg이라는 뉴스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번에 박범계 의원께서 마약 상설 특검을 국회에 발의를 하셨고 한 달 정도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마약 문제 상설 특검 빨리 가동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서 저는 사실 마약 상설 특검 빨리 가야 되겠구나. 증거 인멸 되기 전에. 의원님 예, 오늘 하고 의원님이 제기하신 것 중에 네. 정대택 씨의 판사였던 그분이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 지금 변호사인데 예. 판사 부인과 김충식 씨, 최은순의 남자라고 불리던 김충식 씨가 공동으로 땅을 산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거의 확실한 것 같고 이것은 우연인지 아닌지 따져볼 만큼 희귀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너무 이상한 일이죠 사실. 예. 하필 땅을 샀는데 그게 그리고 우연이라고 보려면 예. 만약에 우연이라면 돈을 저렇게까지 잘게 쪼개기로 해가지고 나눠서 입금할 필요가 있을까? 계좌 다시 한번 떼봐주세요. 예. 돈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나눠서 입금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저건 눈가림을 하기 위해서라기밖에는 저는 뭐 생각이 안 되거든요. 몇십억을 투자해서 땅을 같이 사기로 했다. 그럼 몇십억 넣겠죠. 아니면 한 두세 번 정도 나누거나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부인 이름으로 남편 이름으로 뭐 이래 가면서 저렇게 긴 시간 동안 잘게 쪼개가지고 송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한 번에 말을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긴 하죠. 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제일 이상한 대목은 네. 하필이면 최은순 씨한테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재판이었던 그 재판을 2심 뒤집어서 판결하고 네. 최은순 씨와 싸웠던 정대택 씨를 법정 구속한 그 재판. 예, 그 재판의 판사에게 그 판사의 집안과. 부인하고 예, 하필이면 최은순 씨의 남자가 땅을 네. 같이 샀다. 예. 근데 그 예. 땅이 나중에 그린벨 대제되고 막 폭등하고 엄청난 행운을 누린 건데 우연이라면. 그렇죠. 시차가 좀 있지 않냐라고 질문하는 분들도 있지만 네. 당연히 시차 있죠. 시차는 10년 가까이 있습니다. 예, 시차를 안 두면 다 잡힙니다. 판사들 같은 경우에 자기 재판 상대자와 그런 금전 거래가 있거나 없는 거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은 들여다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관예우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뭐 도와주고 나면은 퇴직 이후에 보장해주고 하는 것처럼. 그쪽으로 의심한다면 이거를 소위 이제 파킹이라고 하는데 네. 나중에 여기다가 심어뒀다가 예, 맞습니다. 차 파킹하듯이 파킹해뒀다 찾아가는 거를 말하는 건데 근데 예. 그건지 아닌지 우리는 알 길이 없으니까 이거는 수사기관이 나서야죠. 의심해 볼 만한 여지가 있으면 수사기관이 수사해야 네. 되는 거 하나고 그다음에 이제 노상원하고 김충식이 미리 알았다. 네. 오래전부터. 예. 이것도 큰 건입니다. 큰 건입니다. 확인이 되면. 그리고 DMZ 내에 김충식 씨가 불안한 땅이 있다. 예. 불안받은 땅이 있다. 예. 이게 무슨 그건- 땅이냐 도대체. 예. 이것도 사실관계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 DMZ 땅을 어떻게 민간이 이렇게 막 국가 땅을 그렇죠. 분양을 받습니까? 이것도 사실관계가 이거 특검에 확인해 봐야 되는데 다. 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개용 관련성 그리고 예. 아까 그 말레이시아 마약. 300K, 예. 310K 예. 이거 마약하고 관련된 것 같은데? 라고 의심되는 이런 문항들도 문구들 다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이 외교부에도 제가 질의했는데 ECL이라는 희한한 단체의 본인이 명예총재를 맡으면서 그 단체가 삼부토건 우크라이나 사입에 개입했다는 정황들도 다 증거가 나왔고 아 그래요? 예, 심지어는 올해가 한일 또 60주년이에요. 수교 60주년. 맞습니다. 우리가 뭐 을사오작이라고 하는데요. 그 1905년도에 네. 그 을산 의학 생기고 120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해가 아주 독특한 해인데 일본 천황을 원래 윤석열이 올해 초대했잖아요. 네네네. 국내에. 네. 그때 국내에 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장검을 갖다 돌려주려고 했고 그 작업도 김충식이 하고 있었습니다. 요거는 예. 그거는 이제 범죄 혐의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 사실관계 포함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모시겠게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들 관련 자료도 같이 들고 나와가지고 들고 나오겠습니다. 같이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해 보죠. 예.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뭐 공장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내란 세력 있잖아요. 수면 위에 있는 그 부분은 빙산의 일각이다. 윤석열, 김건희와 그 핵심 측근 몇 사람은 수면 밑에 대한민국을 내란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정치 지형으로 만들려고 했던 세력이 있고 그 중심에 김충식이 있는 거고 이걸 절대 좌시해서는 안 되고 언젠가 꿈틀꿈틀 다시 살아날 거다. 그래서 철저하게 파헤쳐서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의원님이 제보를 벌써 작년부터 받으셨다니까 관련 네. 제보 내용과 보다 워낙 소설 같은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입증할 만한 자료와 함께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